자, 여러분들 안녕하십니까? 자, 박병규 매니저입니다. 지금 그 화면에, 첫 화면에 나오는 그 부분은 제가 이제 매일경제 TV 스치면 상한가 그러니까 5월 21일 그 밤에 출연해가지고 이제 삼성전자 실적 부분을 얘기를 하는 그 장면입니다. 이제 그때 그 시간에 말했던 부분이 조금 그 디테일한 부분이 약해서 제가 오늘은 그 보충 얘기하고요. 또 보충만 얘기한 게 아니라 이제 그 구체적인 전략까지도 오늘 말씀드리고, 그리고 또 뭐냐면은 그 최근에 그 구리값이 급등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구리값이 급등을 하면은 이 나중에 IT 경기가 반도체 경기가 호황이 왔습니다. 그러니까 구리값 같은 경우는 닥터 쿠퍼로 해가지고 경기를 앞으로 좋아진다는 것을 선행해서 말해주거든요. 그렇다면 이제 우리가 거기도 관심을 좀 둘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제가 두 종목을 또 소개를 하겠습니다. 자, 그런데 먼저 그러면 삼성전자를 심층 있게 분석하는데 여러분들이 귀에 쏙쏙 들어오도록 제가 가장 쉽게 설명을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먼저 앞에 보겠습니다. 먼저 여기서 제가 이제 그 엔비디아가 1분기 실적을 그 발표한 장면을 거기서 가장 먼저 어떤 부분을 우리가 볼 필요가 있냐면 이 부분을 한번 봐보세요. 1분기에 매출액이 이렇게 나왔거든요. 근데 이제 요 매출액의 거의 85%가 GPU에서 나온 겁니다. 거의 다 나온 거죠. 그러니까 거의 30조 정도가 나왔다고 보면 되죠. 그러면 연간 120조가 되는 거죠. 120조. 제가 이렇게 금액을 쓰는 이유가 있어요. 자, 여기서 지금 엔비디아 CEO가 이 말 했습니다. 여기서 굉장히 중요한 말 했어요. 1조 달러치를 지금 이걸 공급할 예정이다. 자, 이 국가들하고 지금 이미 미팅이 되고 있다는 거죠. 그럼 1조 달러치는요, 지금 요 물량의 10배가 11배 정도 되는 물량이거든요. 11배. 그러면은 이 GPU는 이 AI용 반도체 패키징 할 때 GPU하고 HBM은 병렬식으로 묶어서 패키징이 됩니다. 그게 이제 그것을 TSMC COWS 방식으로 패키징을 하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이 두 개가 뗄래야 뗄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앞으로 그 엔비디아가 이렇게 판매가 된다 그 말은 HBM도 거기만큼 판매가 된다 그 말입니다. 물론 금액은 이제 좀 떨어지겠죠. 그러면 이게 현실적으로 SK 하이닉스 혼자 단독으로 그 물량을 불가능합니다. 되는 거는. SK 하이닉스가 지금 연간 SK 하이닉스 전번에 연간 11조에서 13조 원어치를 HBM 반도체를 지금 솔드아웃 했다 그러잖아요. 불가능하잖아요. 계산하더라도. 자, 요거를 먼저 머릿속에 두셔야 됩니다. 그러면은 그 엔비디아 입장에서는 지금 요거를 판매하려면은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이 GPU하고 HBM은 같이 묶어서 패키징이 돼야 됩니다. 그래야만 그게 바로 AI용 반도체로 돼가지고 누구한테 공급하느냐? 마이크로소프트사나 메타나 그 다음에 누굽니까? 구글이나 이런 서버를 데이터 센터를 구축하는 회사들한테 이거를 묶어서 이거를 판매하는 겁니다. 그 점을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그렇다면 삼성전자가 빨리 이번에 발열 문제를 해소를 해야 되겠죠. 물론 발열 문제 이거는 확인되지는 못하겠지만 확인되지는 이제 왜 그러냐면 엔비디아나 삼성전자 뭐 당국자에서 말 안 했으니까. 그러나 여튼간에 좀 문제는 있겠죠. 문제는 있겠죠. 자, 요 점을 먼저 말씀을 드리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그러면 다시 이제 본론 들어가겠습니다. 이제 아까 요 얘기는 제가 했었죠. 요까지는 제가 얘기를 했습니다. 요까지 얘기했었어요. 그러니까 얘기했었고요. 자, 그런데 여기서 발열 문제는 왜 생기느냐면
자, 아까 패키징 할 때, 누가 패키징 합니까? TSMC에서 하는 거죠. 그런데 지금 요 패키징 하는 것은 삼성전자도 그 기술을 갖고 있어요. 그런데 이 HBM 단을 쌓아 올리는 기술이 SK 하이닉스하고 삼성전자는 틀립니다. 따라서 현재 TSMC 입장에서는 TSMC가 이제 여기 하이닉스 물량을 받아가지고 그 엔비디아 GPU하고 그 다음에 하이닉스 HBM을 패키징하는 역할을 하는 거잖아요. 근데 여기서 삼성전자가 이제 끼어들었어요. 근데 하이닉스하고 삼성전자는 만드는 자체 기술이 틀립니다. 따라서 이 하이닉스는 이미 6년 전부터 요 GPU하고 HBM은 그 맞춤형으로, 그러니까 선 주문을 해서 두 개가 설계도부터 같이 움직입니다. 근데 6년 전부터 이미 발을 맞췄기 때문에 그 이제 바로 이제 양산이 되지만은 삼성전자는 이제 뛰어들었어요. 따라서 이 발열 문제는 당연히 생기는 것이다. 삼성전자가 HBM 쪽으로 본격적으로 뛰어든 건 별로 안 됩니다. 따라서 이 문제를 완벽하게 해결하기 위해서 도중에 생기는 문제다. 이렇게 말씀드리고요. 또 한 가지는 뭐냐? 아까 자 여기서 엔비디아가 여기는 이제 요게 확정된 물량의 희망사항이죠. 그럼 만약에 엔비디아가 그 하이닉스 물량 가지고 해소를 안 되면 경쟁업체 누가 옆에서 경쟁을 합니까? AMD도 GPU를 만들고 있어요. 여기서 잘 보시기 바랍니다. 자, 여기서 보시면은 AMD라는 회사, 그리고 인텔도 한다 그러죠. 그렇죠? 인텔도 GPU를 만든다고 합니다. 근데 AMD는 현실적으로 만들고 있어요. MS의 마이크로소프트사에서 일부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다가 누가 공급합니까? 삼성전자가 HBM을 공급하고 있어요. 이걸 아셔야 됩니다. 삼성전자가 엔비디아 쪽으로 하는 물량은 잘해봐야 10조밖에 안 돼요. 물론 이제 앞으로 이제 6세대로 넘어가면 더 늘어나겠지만은, 그래서 삼성전자는 여기 공급하고 있는데 만약에 삼성전자가 요 물량을 빨리 해결 안 되면 제일 속타는 게 누구죠? 엔비디아 속타죠. 왜? AMD로 가버리니까 고객들이 안 기다리고. 이런 문제도 있다는 겁니다. 자, 그런 부분을 생각하셔야 돼요. 따라서 지금 문제가 자꾸 엔비디아가 최고로 잘 나가니까 거기다 잘못 보이면 어떡하나. 이것만 생각하니까 삼성전자가 외통수에 걸린 것처럼 보이지만은 그렇지만은 않다는 거죠. 자, 그 다음 문제를 보겠습니다. 자, 삼성전자가 요 문제를 보시면 삼성전자는요, 주가는 이슈로 이번에 이제 HBM 그 문제를 가지고 계속 삼성전자 주가를 발목을 잡았어요. 그러나 실적으로 간다는 겁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 자, 무슨 말이냐? 요거를 좀 설명을 제가 드리겠습니다. 자, 보시면은요, 그래프를 보겠습니다. 자, 삼성전자 그래프를 보면은, 자, 여기를 볼까요? 지금 삼성전자가 이때죠. 저는 이제 우리 그 박병주 주식외교 유튜브 거기에서 저 같은 경우는 이제 거기 유튜브를 내용을 보시면은 저는 3월 제가 18일하고 14일 날 3월 18일하고 14일이죠. 여기 보시면은요. 14일하고 18일 날 그때 삼성전자가 10만원 간다고 저는 강력하게 주장하면서 매수를 하자 그랬어요. 자, 근데 이제 그때 당시를 보면 이때입니다. 여기가 이제 14일, 얘가 18일이거든요. 그 다음에 바로 급등을 했죠. 왜 그랬을까요? 그래프를 보니까 급등할 위치예요. 그런데 보시면은요, 이때 저점을 만들 때 어떻게 만들었죠? HBM 요 이슈를 가지고 삼성전자가 하이닉스한테 뒤지고 있다. 삼성전자 뭐 바보다. 특히 KBS에서는 잃어버린 10년이라 해가지고 삼성전자를 완전히 깠어요. 즉 뭐냐? 삼성전자는 악재 이슈를 가지고 저점을 만든다는 겁니다. 그러면 여기서 주가가 왜 급등했을까요? 자, 여기 보시면 4월 8일 날 고점을 찍었죠. 왜 그래요? 삼성전자는 잠정치 실적을 4월 7일 날 발표했어요. 어떻게? 1분기.
근데 1분기 실적이 까보니까 굉장히 긍정적인 방향이 나온 겁니다. 이 1분기 실적을 근거를 가지고 자 2분기, 3분기, 4분기를 추정치가 나오겠죠. 그런데 지금 시장에서는 요때 뭐 그때 여기서 엔비디아 잭슨왕 CTO가 엔비디아 쪽으로 삼성전자 물량이 공급될 수 있다. 그 말이 나와서 급등한 것처럼 시장에서 말하지만 제가 보기엔 그렇지 않아요. 삼성전자는 항상 실적을 가지고 움직였어요. 그동안에 계속 그래왔거든요. 그런데 여기서 실적을 잠정치를 나왔기 때문에 여기서 올라간 것이고요. 그리고 여기서 주가에 빠졌나요? 역시 또 엔비디아 주가 빠져가지고 빠진 거고, 또 여기서 결정적으로 이 자리에서 서서히 악재가 흘러나왔고 마지막으로 여기서 발열 문제, 즉 구체화된 거죠. 악재가. 그러면 구체화될 때가 바닥입니다. 즉 삼성전자 주가는 악재 이슈로서 바닥을 치고 실적 가지고 올라갑니다. 항상 그랬어요. 삼성전자가 그냥 뭐 일부 코스닥 종목처럼 테마주로 움직이는 종목이 아니거든요. 그리고 여기서 참고로 보시면 삼성전자를 가만히 보시면은요, 이 녹색 선 121선이죠. 121선 경기선인데 바닥. 자, 특히 이 자리에서는 하이닉스하고 삼성전자 비교해가지고 엄청나게 깠습니다. 특히 KBS마저도 깠거든요. 그렇지만 122선을 지지했잖아요. 여기 지지했죠. 여기는 엔비디아가 폭락을 하면서 그때 지지했단 말이에요. 여기서 특히 마지막에 이제 외통수. 지금 외통수란 게 뭡니까? 삼성전자 뭐 이번에 HBM 그 합격 못하면 삼성전자 이제 영원히 망할 것처럼 지금 언론에서도 보도를 하잖아요. 이게 외통수입니다. 그런데 삼성전자는 이슈 요것이 나와서 외통수 칠 때가 바닥이라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제가 그 부분을 실적을 가지고 말씀드릴게요. 여러분들 깜짝 놀랄 겁니다. 자, 보시면은요, 실적 추정치입니다. 요거는 하나증권입니다. 하나증권에서 요거를 한 건, 요거는 삼성전자 자료를 근거로 했다는 거죠. 여기 보세요. 삼성전자 보도자료를 통해서 자기들이 만들었던 자료입니다. 이거죠. 삼성전자가 뭐 컨퍼런스 콜에서 뻥을 칠 기업은 아니죠. 자, 그런데 여기서 잘 보시면 이제 주목을 해야 되는 게, 자, 제가 이제 뭐 조금 결과로 말씀드린다면, 자, 여기서 보시면은요, 여기에 이제 전체 토탈입니다. 토탈인데, 매출액을 보세요. 310조입니다. 내년 가면 341조예요. 그런데 삼성전자가 엔비디아 향, 얘가 5세대죠. 매출액 잘해봐야 10조밖에 안 됩니다. 영업이익은, 요거는 그 이익률이 높아가지고 5조 정도를 벌 수 있겠죠. 그런데, 보시면은 영업이익이 이 회사 전망치를 보면 40조예요. 자, 보시기 바랍니다. 40조. 6조에서, 자, 그러니까 여기서 전체 매출액 300조, 341조로 증가할 때 엔비디아향 HBM 물량의 매출액은 10조 정도밖에 안 돼요. 내년 가면 이제 완판된다면 그러겠지만 차라리 늘어봐야 15조 이 정도밖에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꼬리가 몸통을 흔드는 격이죠. 자, 그리고 여기서 중요한 게 뭐냐면, 자, 여기 보시면 디스플레이 부분이 이익이 계속 드러나고 있죠. 요거는 이제 애플이 OLED 쪽으로 쓰잖아요. 자, 그리고 여기서 요거는 이제 넌 메모리는 파운드리입니다. 파운드리는 아직 안 좋고요. 특히 낸드 플래시, 요거는 AI양 낸드 플래시. 요즘에 낸드 가격을 올리고 있거든요. 실적이 엄청나게 좋아집니다. 지금 급속하게 증가하죠. 그 다음에 D램. 요 D램은요, 우리가 한 가지 메모리 요 부분은요, 메모리는, 자, 기존의 DDR5가 있어요. 그 다음에 HBM, 요것도 메모리 일종이지 않습니까? 그리고 서버용 D램이 있고, 모바일용 D램이 있는데, 자, 여기서 모바일용 D램 이쪽이 지금 수요가 급격하게 증가할 수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스마트폰에 AI가 장착이 되면 온 디바이스용 메모리가 급격하게 증가합니다. 더군다나 지금 어떻게 되냐면
HBM 쪽에 이거를 반도체를 생산하려고 웨이퍼는 뭐냐? 우리가 피자 만들 때 그 피자 판 있잖아요. 그것도 똑같아요. 그러니까 피자 판에다가 피자를 올려서 피자가 만드는 것처럼 반도체도 웨이퍼다 올려놓고 반도체를 만드니까. 근데 이게 웨이퍼가 이쪽으로 쏠리다 보니까 기존의 PC용 모바일용의 웨이퍼가 줄어들죠. 그러면 그쪽이 좀 수요가 발생하면 아까 이제 구리값이 올라가니까 앞으로 경기가 좋아지면 수요가 발생하면 그쪽이 폭등을 보이고 있어요. 그래서 요즘에 D램 가격이 18% 이상 올라가고 있습니다. 따라서 실적 전망이 영업이익이 이렇게 증가하는 거예요. 자, 요거에서 올해 40조, 57조 이렇게 이익이 증가합니다. 삼성전자는 이익에 따라서 움직이는 거예요. 이슈에 따라서 빠지고 거기서 바닥을 치니까요. 그렇게 되겠죠. 자, 그렇게 생각하신다면 삼성전자는 지금 외통수처럼 보일 때가 찬스다 라고 제가 말씀드렸던 거 이해되시겠죠? 자, 그러면 여기서 그런데 한 가지 이제 문제가 뭐냐? 그렇게 보인다 할지라도 대응하는 거는 조금 달리 볼 필요가 있습니다. 대응하는 건 달리 볼 필요 있어요. 자, 왜 그럴까요? 자, 중장기적으로는 적극 매수다. 단기적으로 매수다. 그러나 여기서 한 가지 이제 뭐가 되냐면 V자로 바로 올라가진 않는다. 그러니까 요렇게 이제 제가 이런 전략 했을 때 어떤 분들은 V자로 올라간다고 신용을 쓴 사람들이 있어요. 주식담보대출. 이거는 절대 아니에요. 성질 급한 분들. 그러면 어떤 분들이냐? 내가 부동산이나 부동산 개념으로 투자하신 분들. 저는 삼성전자가 앞으로 2027년까지 본다면 연간 한 15% 정도 수익을 줄 거라고 봅니다. 그러면 그때까지 더블 되겠죠. 그러니까 삼성전자 그 정도 3, 4년을 보고 하는 거예요. 그럴 때 보면 바닥이고 따라서 단기적으로 저점이니까 여기서는 매도하는 것도 아니다. 자, 그러면 이것을 제가 알기 쉽게끔 그래프로 설명을 드릴게요. 자, 그래프로 보시면 특히 여기서 뭘 보셔야 되냐면 자, 삼성전자는 그래프로 제가 쉽게 설명드릴게요. 파란색 선이 있습니다. 이게 20주선이에요. 20주선. 20주. 요 20주선의 각도가 지금 살아있죠. 살아있을 때 주가는 어떻습니까? 거기 살아있을 때는 거기를 잠이 거쳤다가 다시 올라오잖아요. 이렇게 다시 올라오죠. 자, 여기서는 꺾이니까 좀 시간이 걸렸잖아요. 근데 여기서는 살아있으니까 다시 올라오죠. 지금 살아있어요. 그런데 보시면은 근데 한 가지 여기서 주봉상에서 지금 역별, 여기에 뭐가 되냐면 5주선하고 10주선이 역별됐어요. 그 역별되면 주가가 바로 안 갑니다. 그래서 추정컨대 여기서 6월 중순까지는 조금 더 왔다 갔다 거린다. 그러니까 바닥인데 바로 요것처럼 V자로 바로 가지 않는다는 거죠. 아시겠죠? 이해되시죠? 자, 여기도 보면은요. 여기도 보면은 자, 여기서 자, 여기도 제가 이걸 보고 얘기한 거예요. 여기서도 보면은 바닥에서 자, 여기서도 보시면은 여기서 확대해 볼게요. 자, 이렇게 20주까지 왔다가 9주. 근데 지금 왔다가 5주밖에 안 됐잖아요. 5주. 그러니까 그 앞으로 나머지 4주 정도는 왔다 갔다 넘실거리겠죠. 그러니까 중장기적으로 바닥이고 매도하는 건 절대 아니고 그렇지만 단기적으로 매수지만 바로 이거 이렇게 올라가는 건 아니다. 자, 이렇게 저는 그러면 어느 적용하냐면 이제 2분기 실적이 4, 5, 6의 결과는 대략 6월 중순 정도는 대충 드러납니다. 그런데 만약에 2분기 실적이 이제 그런 경우는 이제 그 눈치 빠르거나 정보를 빠른 사람들은 2분기 실적 잠재 실적을 7월 4일 정도 발표하거든요. 그러면 요거가 비슷하게 자, 요렇게 비슷하게 보시면은요. 여기서 가시적 나오니까 여기 이제 저기 뭡니까? 3월 19일부터 움직였잖아요. 따라서 삼성전자도 조금 더 움직이다가 6월 중순 때부터 이제 방향성을 틀지 않겠는가? 왜? 2분기, 3분기, 4분기로 갈수록 실적이 가파르게 좋아지니까요.
결국은 삼성전자 주가는 이슈로 저점을 잡고 실적 가지고 움직이는 거다라고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렇다면 삼성전자 주가가 움직이지 못하면 반도체 관련주들도 당분간은 바닥을 다지면서 할 것이다라고 보고요. 그래서 실적으로 놓고 보면은 이제 2번을 바닥을 쳐가지고 이제 뭡니까? 썸머랠리, 그러니까 6, 7, 8, 9월 달까지는 저는 생각보다 강하게 올 수 있다라고 생각을 말씀드리고요. 그러면 여기서 우리가 좀 봐야 되는 거는 뭐냐면 최근에 구리값이, 자, 구리값을 보면 이 구리 같은 경우는 닥터 쿠퍼라 해가지고 구리값이 움직이고 나면 IT 경기는 뒤따라서 좋아지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이때도 그랬잖아요. 이때도 그랬고요. 자, 요때도 구리값이 급등하면서 삼성전자 주가가 여기서 급등했잖아요. 자, 이미 구리값이 사상 최고치를 쳤거든요. 이걸 보아서는 반도체 경기가 좋아집니다. 따라서 이번에 외통수 요 이슈는 절대 겁낼 건 아니에요. 그런데 지금 삼성전자가 바로 움직이기보다는 조금 뜸을 들이니까 반도체 관련 소부장도 뜸 들이겠죠. 그러면 그 틈새로 구리값하고 연동해서 움직이는 종목이 바로 뭡니까? 제가 박병주 매니저가 또 TV 출연해가지고 말했던 서원 같은 경우는 지난주에 말해가지고 여기서 바로 급등을 했어요. 바로 급등을 했죠. 바로 이렇게. 그리고 나서 또 제가 또 같이 움직이는 종목, 대창이라는 종목도 매일경제 TV 수치면 상한가 출연해가지고 요거는 5월 19일 날 금요일 날 말씀을 드렸는데 제가 요거는 또 다시 또 우리 그 박병주 주식액교 사생결단에다가 제가 올리겠습니다. 오늘은 이제 삼성전자 얘기하느라고 조금 시간을 많이 썼으니까 박병주 주식액교 사생결단 보시면은요, 여기다가 제가 사생결단이라고 이렇게 여기다가 제가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여기다 올리도록 할 테니까요. 그렇다면 여러분들이 해 주실 것은 뭘 해 주시냐면 박병주 주식액교 잘 들으셨다면 자, 이렇게 구독 버튼을 눌러 주시면 되겠습니다. 요걸 누르면 구독이 되겠죠. 구독을 버튼을 누르신 분들은 정보를 세계에서 가장 빠른 속도로 받아볼 수 있습니다. 다시 한번요. 자, 요게 구독이 안 된 거고 요 글자를 누르시면 구독이 되는 거죠. 자, 여러분들 그러면 성공 투자 하시기를 바랍니다. 네, 감사합니다.